더 잘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어떤 걸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그 사업 초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게 나를 점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1년 정도 되신 분들한테 사업 초기 이렇게 사업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사실 모르는 내용을 더 듣기 위해서보다는 내가 그 전에 들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알고는 있지만 제가 실행하지 못한 거나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본인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첫장 맞죠? 저는요, 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100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업을 결정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뉴스캔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핸드폰 체인점을 운영했었고요. 4개 정도 운영했는데 시장과 유통이 변화되면서 점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한 55세 중반에 60대 돼서 한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월세 한 500만 원이면 좀 작을 것 같고 한 1000만 정도 만족도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사는 게 제 꿈과 목표였어요. 그리고 집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은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한 30평짜리 조그만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매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안 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가까운 데 그 가평이나 양평 있잖아요. 이거에 조그만 펜션 한 300평짜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이잖아요. 생명이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차는 안전한 차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건물도 돈 1000만 원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뭐 10억대 있어야 되고, 아파트 30평짜리 서울에 살라니까 또 10억대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좀 괜찮은 거 안전성 있는 건 뭐 인력 가야 되고, 펜션도 괜찮은 거 있어야 되니까 좀 가야 되고, 이게 이렇게 모아보니까 몇십억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지고 모아가지고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핸드폰 4개 매장 운영하면서 돈을 갖다가 한 매장에 1000만 원씩 벌었어요. 근데 이제 나가는 경비가 한 500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4개 매장 하니까 5, 4, 20, 2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약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좀 이렇게 2천만 선에서 벌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제가 이제 36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핸드폰 할 때는 괜찮게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연봉을 월 버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냐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해도 1년이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그럼 10년 모으면 얼마예요? 12억. 네, 10억. 네, 그렇죠. 이게 12억 모으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 하나 사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또 사야 돼요? 차도 사야 되고, 펜션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돼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내 평생 동안 나이 먹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거 해도, 그거 마련하면 뭘 거예요, 그때 가서.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여유 있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죽을 날 얼마 남지 않고 그거 만들어 놓으면 뭘 거냐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좀 나이가 한 살 젊었을 때 내가 활동력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이렇게 내 그 경제적인 것을 안정을 취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꿈꿨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핸드폰 체인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한 월 한 3천만 원 정도 벌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한 5천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5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 매장을 여러 개를 운영해서 더 늘려나가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점포 프랜차이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운영하니까 좀 직원 관리도 어려워지고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게 재반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시장과 유통이 변화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핸드폰을 팔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형 매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여하튼 간에 자영업은 또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계속 돈을 벌어도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영업이.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또 직원들끼리 이제 또 이렇게 단합이 좀 되면서 이제 애들이 한 명이 안 나면 한 명이고 두 명이 안 나고 이제 이렇게 안 나오면서 운영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몇 명이서 그만두게 되면 또 운영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장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았는데 한임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희 핸드폰 매장 옆에 있는 블록에 있는 한임 원장이 저한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네, 세야죠. 한의사가 화장을 파는 게 맞는데 갑자기 화장품 얘기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 한의사분이 공부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빠졌구나 내가 직관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들어보라고 했고 제가 어때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봐주러 간 거예요. 한의사 원장 꾸미시고 옆 이웃에서 같이 이렇게 자연가발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요? 한번 틀어줄게요. 들어보러 간 거야. 들어보러 갔는데 제가 그 전에 이 뉴스키 피스를 만나기 전에 A사의 플랜을 들었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너무나 이상적인 플랜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뭐 여러 가지 뭐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매장도 운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플랜 들어보니까 저희가 프랜차이즈점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그게 늘려 나갔던 거예요. 그게 전부 프랜차이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어때요? 우리 사업이? 54억, 그렇지. 54억에 무조건 프랜차이즈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에 A사 들었던 플랜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A사하고 N사하고 H사하고 이 네트워크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쭉 검토를 해본 거야. 그런데 N사가 그래도 괜찮은 거야. 보상도 많이 주고 제품이 보니까 그전에 몰랐지만 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품도 괜찮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와이프가 6개월 동안 반대를 했죠. 왜 핸드폰 매장에 먹고 살만한데 왜 당신은 화장품 시작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래도 상관없다. 당신은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내가 이 마케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월 1억을 벌 수 있단 말 저는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 한의사가 아무리 뻥을 쳐도 2배 칠 것이고 많이 치면 3배까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3천만 원 벌 수 있는 플랜이 있는 건데 아무리 뻥을 쳐도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한의사는 이렇게 뻥을 많이 못 치거든. 곽병희 사장님은 좀 뻥을 칠 수 있어요. 저분은 좀 입김이 세. 맞죠? 근데 한의사는 이렇게 많이 뻥을 못 쳐요. 왜? 공부했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최소한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플랜이 있겠네. 그럼 내가 한번 아랍으로 갈게요. 그래서 아랍으로 간 거야. 근데 풀어주는데, 돈은 벌겠어. 근데 이게 바로 벌리진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마케팅 플랜 듣고 난 다음에 한 10년은 걸려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상의 소득을 벌었을 때하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사업은 이제 13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딱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그저 나 혼자 소비자. 그리고 이제 회원 늘려야 되고, 소비자 만들어야 되고, 매출도 일정해야 되고, 또 사업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업자 수가 있어야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뉴스킨 사업을 지금 시작해서 1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핸드폰에서 버는 수입을 한 2천만 원, 3만 원 벌 수 있다면, 그래도 뉴스킨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장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잘 안 됐죠. 2005년에 사업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BP 되고 SBP 되고 이렇게 됐죠. 1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투잡했던 시간. 근데 제가 EBP가 한참에 된 거예요. 왜냐면 핸드폰 매장 하랴 이거 하랴 하니까 잘 안 됐고 이 사업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이제 뭐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게 사업자를 늘려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제가 와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고 싶어도 이분들이 화장을 지우는 것을 어렵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제가 이제 핸드폰 팔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때요?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핸드폰 제가 특별하게 우리 고객님한테 VIP 쿠폰을 하나 드릴게요. 아주 체험권 드릴게요. 이게 5만 원 상당의 쿠폰이 되고 무료 체험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거. 괜찮잖아요. 이래가 선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요? 알겠대. 근데 이제 뭐 어디서 해줘요? 그거 질문하고 두 번째 누가 해줘요? 그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님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집에 방문 온다니까 좀 꺼내. 그래도 설득하면 할 수가 있어. 두 번째 뭐라고요? 누가 해줘? 제가 해드립니다.
그 생각했대요. 아니, 왜 핸드폰 안 팔고 왜 사탕이 그러죠? 아, 이거 됐다고 했더라. 다 캔슬되는 거야, 이게. 아, 제가 이거 잘한다니까요. 잘 받아오세요. 아, 제가 핸드폰도 이게 뭐냐, 지금 저렴에 잘 주잖아요. 이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핸드폰 파는 사장이 갑자기 화장품하고 들고 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 거예요. 아, 여성들이 화장 지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로 이제 그 리피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제품 가서 체험해가지고 주고 했는데, 180도 하고 라이프백, 오버드라이브 여러 개 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 식품 먹으면서 몸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강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반대를 했는데, 나는 무조건 내가 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저는 이제 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처음에는 이제 시비를 좀 걸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남편을 아무리 말려도 이 사람이 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의 태클을 걸었을 때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 일은 못 할 것이다. 근데 내가 요렇게 태클을 걸었는데 요걸 넘어설 정도 된다면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해내겠다. 그것을 갖다가 테스트했더라고, 저를. 거기 일단 통과가 된 거야. 통과가 되니까 와이프가 니코팅이 됐겠죠. 그러면 또 이제 같이 했는데 와이프가 적극적으로 했어요? 소극적으로 했어요? 예, 거기는 그냥 내가 사인업하고 먼저 했기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때 소극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와이프를 니코팅 했을까요? 예, 데모 때문에 한 거야.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데모 때문에 한 거야, 사실은. 왜? 내가 가서 해주려고 하니까 거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누가 이제, 전문가가 해준다. 피부 전문 매니저가 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감심 안다고. 아주 이쁜, 잘하신 분이 온다고. 이렇게. 딱 하니까 어때요? 그거 알겠다고 이야기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온다면 이제 약속 잡으라고 죠. 왜냐면 약속을 또 못 잡아요, 또 와이프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제가 약속까지 다 잡아가지고 이제 알려줘.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분이 운전을 못해가지고 제가 운전기사랑 같이 가니까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야 들어갈 거야, 집에. 그래, 알겠다고. 왜 들어가고. 그거 뭐 보여주면 안 돼. 저 안 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고객님 피부에 관심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차 한잔 이제 마시면서 이야기가 끌어가죠. 쭉 하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게 누구냐, 그러면, 이게 전부했는데, 이제, 우리 차선 와이프라고 하면서 이야기, 그냥 부부가 사고냐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죠. 그러면 이제 데모스테이션 하잖아요? 그래, 와이프가 데모스테이션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제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서 이제 제품 딱 깔아놓고 차 한잔 마시면서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와이프가 좀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색조 같은 거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색조 같은 거 발라주고 이럴 때는 이제 와이프한테 하라고. 그냥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소비자 이제 늘려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누가 많이 먹고 발랐겠어요. 제가 많이 먹고 발랐죠. 왜? 체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몇 번 카드 긁으면서 제품 먹고 사고 하다 보니까, 다단계를 이렇게 하다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소비자 늘리러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돼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과거가 참 그래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사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은 핸드폰 매장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제품도 많이 사 드실 수 있었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나 혼자 대점 유점에서 300만 원씩 3번만 결제해보세요. 그거 1000만 원이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감당 못해요. 그래도 300만 원씩 먹고 쓰는 걸 어떻게 다 지출을 해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직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왜 빚을 지고 카드 결제해가지고 물건 사는 게 더 망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사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사업을 했는데도 보니까요, 직급이 많이 안 가고 사업자가 많이 안 생겨요. 근데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이거 스포츠에 오면 다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건 참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희 원장님은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고, 제가 이제 2007년도에 미국 글로벌 컨벤션을 다녀왔어요. 사업을 하긴 하는데, 나보다 별로 안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자연스레 성공해 나가는 거예요. 2007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몇 년 됐잖아요.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잖아요. 1년 이상을 갖다 지내보니까, 나보다 별거 아닌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아줌마들이 소위 막 누비가 되고 막 그러는 거야. 여행을 갔다 왔대.
저 사람들 어떻게 사업을 하지?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설명 잘 못하고 사업적으로 비전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가 보구나. 이 사업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생각에서 뭐가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제가 2007년도 9월달에 글로벌 컨벤션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컨벤션도 참 기가 막혀요. 왜냐면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와이프한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만약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주년이 되면 내가 반드시 결혼이 되면 내가 해외 여행을 갈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잖아요. 결혼 초기에 지키지 못한 약속 많이 하잖아요. 꼬시기 위해서. 나도 그걸 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생각나냐면, 미국 컨벤션을 가야 되는데, 이 와이프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왜? 와이프가 이게 약하니까 나는 봤는데, 와이프는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둘이 가서 제대로 보고 와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와이프를 꼬시갖고 데려갈까 생각해보니까, 딱 결혼 10주년인 거야, 2007년도가. 제가 97년도에 결혼했거든요, 9월달에. 근데 9월달에 컨벤션이 딱 이렇게 딱 10주년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맞아 떨어진 거야, 10주년. 그 행사가.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딱 같이 갔죠. 가가지고 그때 누가 갔냐? 저 와이프 둘이 딸랑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가서 막 이제 보면서 다녔죠. 근데 거기서 느낀 거 뭐냐면, 이 회사가 그래도 정말 건실하고 괜찮은 회사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막 물류센터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이 회사를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장이 나와서 막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사람이 선하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이렇게, 트럼 헌트랑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 사업 초기에는 그분들의 막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여유로워 보여,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 그런 걸 보게 된 거야. 아, 그냥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면 회사가 또 이상하게 되거나 잘못되지 않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제, 사업을 어때요? 집중을 하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매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다 정리를 하고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빨리 또 다시 뭔가 찾아야 되지. 한 살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젊었을 때 이걸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걸 해야지. 괜히 좀 늦게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 보내가지고 나이 먹고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지태양당이라고 내 인생 끝나겠구나 생각된 거야. 그래서 갔다 와서 매장 정리해가지고 2009년도 3월 달에 매장이 싹 정리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EVP가 된 거예요. EVP도 사실 늦게 된 거죠. 그죠?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장 4개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내 이제 그 조직이 있어가지고 한 3, 4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누비 돼서 얼마나 돈 나오겠어요? 3, 400만 원 정도 돈을 벌었는데 제가 생활비가 그때 당시 한 7, 8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당장에 전업을 해도 지금 현재 내 개인적인 경제생활은 얼마가 마이너스예요. 예, 한 3, 400만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이걸 어떻게 전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 전업을 하고, 만약에 한 달에 3, 4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내가 1년 이내에 복귀를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목표를 잡고, 1년 동안 쓰면 한, 5천만 쓰겠죠. 5천만 원 어차피 사업이니까 투자해서 해보고, 아니면 그때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매장 팔아가지고, 1년 동안 생활비에 다 보태 쓴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EVP 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브랜드 앰버서더 BA 되고, 그 다음에 SB 되죠. 근데 보세요. 5월달, 8월달 돼봤자, 일대로 늘려갖고만 간 거지. 얼마나 조직이 많이 내려갔겠어요? SB에 갔는데도 그게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이제, 여기까지는 빨리 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 가라니까 좀 힘들더라고, 이게. EBA가. 근데 물건 사재 계약으로 못 가겠더라고. 내 양심이 허락 못해요. 그래서 가다가 했는데, EBA 가는데 이게 또 2달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 보니까 8라인 됐다가, 막 이제 6라인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레라인을 또 점프를 해야 되니까, 12라인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LTO가 나올 때 가야지고 또 이제 또 막 이렇게 짜가지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필이 안 가면 이게 쪽팔려요, 이게 사람이. 근데 그때 이제 쪽팔림에 사업을 그만두더니 아니면 이제 은퇴를 해요, 반은퇴를. 시스템이 안 나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내가 SB가 되면서 조직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이제 30명, 50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한 6, 700만 원, 800만 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수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 우리 SB도 있고 막 핏들이 이제 피렘이 되다 보니까 스폰서가 이제 EBA를 안 가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내 파트너가 나보다 피렘이 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조직이 이제 이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도 이제 피nom을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많이 애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지고 피nom이 됐어요. 12월 달에. 그렇죠? 12월 달 돼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돈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1,000만 원 이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1,000 얼마씩 나와가지고 어때요? 이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현상 유지하고 돈 1,0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얼마나 뭐 평화를 누리고 뭐 시간도 경력 누리겠어요. 그렇죠? 이제 밥 먹고 살고 이제 좀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좀 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코드를 바꿔줬죠. 대표자를. 그래가지고 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내가 그동안 핸드폰하고 다 할 때 뭐 이게 자금 관리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지금부터 용돈 받으면서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인생을 뭐 이렇게 돈 때문에 맨날 이렇게 살거니까 난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돈만 줘라. 한 달에 뭐 카드 이제 주고 밥값하고 그다음에 용돈 현금으로 이제 그 커미션을 몇 프로 해갖고 이제 일단 50만 못 사겠어요. 그래서 커미션이 많아지면 프렌테이지가 더 줘라 이렇게 약속을 다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바꿔주고 나서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이게 바꿔올 수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우겠다 좀 하고 다시 바꿔올 수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표자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바꿀 수 있어요. 빨리 바뀌라고 그 기간이 줬어요. 뭐 3개월인가 몇 개월 줬잖아요 그때. 그때 제가 살짝 고민했어요. 제가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안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한번 준 거니까 잘하고 뭐 당신이 뭐 나를 버리진 않겠지.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설거지도 잘해야 되고 와이프가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서 갈바기도 밀어줘야 되고 요즘 좀 그래요 제가.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여기 도중에 이제 이베이 되고 난 다음에 막 조직이 이제 막 늘어가지고 막 200명 이상씩 막 조직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돈도 되고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세상에 온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센터도 오픈하고 막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꿈을 막 이루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조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200명 막 넘는 조직이 갑자기 막 한 70명 정도가 그냥 우수수 또 가가지고 또 130명을 쭉 떨어졌어요. 한데 그게 바로는 아니고 막 아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어때요? 멘붕이 확 온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그룹에서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이제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한 3, 4년간 제가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손을 놓게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외에도 다르게 생겼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었구나. 그걸 내가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다시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가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거의 3년간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회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쪼개면서 반성의 시간도 보내면서 쭉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에너지가 또 다운돼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뭐가 됐냐면 여기 보니까 2015년 7월달 있잖아요. 조직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100만 장짜리 좀 천천히 될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2015년 7월달 100만 장짜리 됐다고 회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게 좀 더 이렇게 2, 3년 뒤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100만 장짜리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용기를 또 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해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또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에너지를 높이는데 바로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다시 에너지를 더 올려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또 그룹의 문제가 또 생긴 거야. 큰 문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사업자가 이제 리더가 또 이제 이 사업자들하고 금전적인 거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막 사업자끼리 또 문제가 생겨. 분명히 내가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암암리에 또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조직이 또 이제 한 30명 정도가 또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빠지고 이제 조직이 그런데 100명이 되니까 100명 그래도 유지하겠지. 설마 100명 이상 떨어지겠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있는데
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또, 지방에는 또 이제 그 리더 한 명이 EBA가 또 이제 좀 강성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소통이 별로 잘 안 되는데 결국은 또 타네트고 또 간다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는 또 30명의 조직이 또 없어진 거야. 그게 100명이 안 되고 이제 쭉 떨어진 거야, 조직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다 그걸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또 일이 생기는 거야. 야, 더 이상 바닥은 치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또 바닥을 치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활동을 더 해서 더 안전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약간 이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조직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그 앞장서서 내가 행동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 나 그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들냐면 결국 여기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잖아요, 핀이. 그래서 이제 내가 팀메이트를 목표로 한 거야. 아, 내가 팀메이트가 돼야 됐구나. 이게 팀메이트가 돼야만이 내가 우리 조직을 내가 변화를 일으키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조직이 많이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12라인에서 12라인 다 살아있겠어요? 당연히 안 살아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여기 8명 뭐 이렇게 뭐 9명, 10명. 그러면 이제 팀한테 되려면 몇 명을 해야 돼요? 뭐 5명?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8명이면 7명? 이렇게 7명, 막 10명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한 만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하긴 해야 되는데, 심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사업 오래 했으니까, 그럼 뭐, 리크팅 더 하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되나,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가 부족한가 또 고민했겠죠. 그냥 알았어, 이건 됐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더 사업을 갖다가 신경 쓰거나 파트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 아는 사람도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억울한 거야, 좀. 그래야 어때요? 하소연을 해야 돼. 하소연할 데가 없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한테 이야기했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막 그냥 따지는 막 그 하늘에 들으라고 막 고함 지르면서 왜 이러시냐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저버리시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다가 뭐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하면서 뭐 그 노래를 들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내 그 마음 상태를 막 추스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갖기 시작한 거야, 다시.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벨로시티가 딱 이제 발표가 되면서 조직이 그렇게 몇 번 망가졌는데도 지금 현재 팀메이트 그 조직에 그게 딱 볼륨이 다 완성이 돼 있었던 거야, 옛날부터. 근데 원래는 3만집 라인이 3만집이가 레라인을 맞추는 걸 처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라인이 안 된 거예요, 제가. 3만집 라인이. 그래가지고, 그래, 그만 좋다. 그래도, 야, 15명 해가지고, 야, 신규로 일대 하는 것보다도 거기 한 라인 3만집만 만들면 되겠지. 그래도 좋다. 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막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갑자기 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7월 1일부로 1, 2, 3, 4로 바뀐다. 맞죠? 그러니까 또 자동으로 돼버린 거야, 그냥. 근데 원래 7월달부터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회사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4월달부터 소급청이 해준대. 그러니까 4월달부터 카운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바뀌자마자 바로 된 거예요, 그걸 입고.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야,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나마 벨로시가 바뀌었으니까 티베트가 됐지. 지금도 안 바뀌었으면 티베트 지금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깜깜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외치니까 프로필한테 가가지고 프로필 회장 한국에 그 김구로가 있는데 이렇게 좀 해줘봐. 그래가지고 바꾼 것 같아. 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이루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원하는데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
내가 무조건 내가 잘한다고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그러면 대충 하면 되나? 대충 더 한대요. 잘하는 와중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현명한 지혜로 그걸 잘 이렇게 넘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성공자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막 쫙쫙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제 이걸 먼저 이렇게 풀타임으로 들으면 이제 눈물 콧물 다 흘려요 또. 근데 오늘 그런 얘기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이게 뒤에 얘기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한 거예요. 13년 동안에 한 걸 쭉쭉 이야기해준 거예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이 이 사업의 비전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야. 이 뉴스키 비전을. 이 뉴스키 사업은 바로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예, 성공의 도구잖아요. 그렇죠? 네. 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도구로 선택한 거예요. 저도 백만장자가 된다는 거에 말을 듣고 이 사업을 선택했고. 여러분도 그렇죠? 네. 예. 성공의 도구로 선택을 했는데 이 성공의 도구를 어때요? 잘 다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잘 다루는 건 뭐냐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도구가 정말 좋은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 도구를 잘 다루는 걸 먼저 배워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마이웨이를 가면 어때요? 예, 그만두기 십상이죠. 그러죠? 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두 번째 읽어보세요. 배운 것을 잘 가르친다. 네. 배운 다음에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친다에 대한 탐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스폰서한테 뭔가 좀 배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안다고 막 파트너를 막 가르쳐줘. 근데 물론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트너한테 어때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파트너가 잘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했던 걸 생각을 안 하고 이 파트너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끔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막 이제 지적을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잘 가르친다에 여기에 함정에서 빠져나올 게 뭐냐면 잘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잘 가르치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행동으로 몸짓 행동을 보이면서 가르쳐주는 것이지 노하우를 막 가르쳐주는 거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르쳐준다는 게 막 뭔가를 해가지고 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요것만 따진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가르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가르친다는 함정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가르친 법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분한테 가르쳐준다는 것은 노하우 일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사장님 이걸 어떻게 다 보세요 해가지고 행동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분이 보면 따라오죠. 자, 시스템에 일찍 나와야 돼요. 가르쳐주는 방법. 내가 일찍 나와 있는 거야. 나는 맨날 늦게 나와.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늦게 나와? 그러면 어때요?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시스템 일찍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일단 사장님 시스템 일찍 나와야 돼요. 예, 그럼 우리 내일 일찍 나옵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걸 내가 먼저 지키는 거죠.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또 가르치는 법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가르치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 것처럼 가르쳐주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서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야. 이게 복제가 제대로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되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만 가지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앞부분을 하고 뒤에 부분을 이제 또 노하우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배움의 출발을 그럼 어떻게 되냐? 배움의 출발은요, 이것이 먼저 필요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내 자신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자, 먼저 1단계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비워야 돼요. 이 비워야 들어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 여기서 어때요? 혼선이 와. 그러면서 어때요?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들었어. 근데 이 들은 대로 행동을 안 하고 내 가진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백지화를 시킨 다음에 여러분이 순수한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해야 틀려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이게 배움의 출발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업은 이제 원팀, 한 방에 정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스폰서님한테 내가 정보를 전달받았죠. 그리고 정보 전달 갖고 오니까 이 양쪽에 스폰서의 사인 라인에 형제 라인이 있죠. 그리고 나는 또 누구한테 사업을 전달하면 나의 파트너가 생기죠. 예, 나를 중심으로 딱 이렇게 돼 있어. 스폰서, 형제 라인, 파트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예,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같이 팀워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원팀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의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네, 복제가 돼야 돼.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면 무엇을 복제를 해야 되고 복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쇼트 플레이도 책 많이 읽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A가 배우죠. 누구한테 배워요? 나한테 정보자는 스폰서한테 배우죠.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B를 가르치죠. 그럼 B가 배우죠. 배우는 건 아까 얘기했죠? 이론적인 것도 가르쳐지만 내가 직접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게끔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B가 가르치는 법을 배워갖고 C를 가르치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이 A가 B를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이 C를 가르치면 C가 배우게 되죠. 결국은 내가 배우고 B를 가르치고 B한테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서 B가 C를 가르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후원하는 능력이 됐을 때 이분을 후원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1대가 1대로 이렇게 쭉 해서 보면 결국은 어때요? 3대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면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내 라인이 3대까지 이렇게 내려갔지 않으면 그 라인은 제대로 만들어진 라인이 아니다. 그래서 어때요? 최소한 3대까지 후원해라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를 보시면 돼요.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자 읽어보세요.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법을 잘 가르치는 사업이다.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법을 잘 가르치는 사업이다. 여러분이 배우고 가르치는 단계에 머물면 안 되고 내 파트너한테 그 파트너를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여기까지 전달됐어요? 네. 이거 아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와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요게 되면요 자동으로 복제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는 말은 가르치는 법을 가르친다, 배운다, 가르친다 됐지만 여기는 그러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첫 번째 제품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업에 관련된 거죠. 여러분 스폰서인데 좀 가르쳐 주겠죠? 내용들 사업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에서도 배우고 또 1대1도 배우죠.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공한 비결은 뭐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 네,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요 스폰서가 말을 안 들려요. 왜?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잘 듣겠죠. 형제라는 말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내 파트너가 이야기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안 듣죠 잘. 왜 안 들어요? 내가 먼저 사업을 했고 내가 더 많이인데 당신이 사업을 얼마나 했다고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맞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진행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자들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전 들어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분이 말한 것을 갖다가 100%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말한 것에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은 성공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을 귀 담아 들어봐야 돼. 근데 내가 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배우는 것을 기본적인 것을 그대로 놔두고요. 만약에 고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제품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데 이럴 때 좀 도와줬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또한 그걸 가지고 내 고객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 거 노하우. 또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요렇게 해서 내가 고객을 만들 때 요렇게 해서 콜드를 할 때 이 콜드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런 방법으로 콜드를 해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사례 발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받죠. 그럼 나도 콜드를 요렇게만 했던 A 방식으로 했던 것을 B 방식으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과가 나올 수 있죠. 이게 콜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맞죠? 콜드를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그 경우의 수를 여러분 경험치를 가지고 나도 또한 내가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고 그 노하우를 나도 내가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내가 요 방식으로 했던 것보다 이 방식의 여러 방식들을 내가 다른 분들의 경험치를 내가 얻어서 내 걸로 한번 시도해보니까 콜드의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갖다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 두 번째는
성공의 의지와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성공의 의지와 욕구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무조건 내가 시킨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면 성공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사고 싶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성공의 의지와 욕구가 없으면 그분들한테 사업의 기회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설득하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바로 소비자로 가면 돼요. 그렇죠? 네. 네. 왜 의지와 욕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 사업시키면요 여러분도 힘 빠지고 어렵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변화장애의 낮음. 변화장애가 낮은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이렇게 뭘 하라고 안내를 했어요. 근데 어때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변화 저항력이 높으면 변화하는데 어때요? 저항력이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야. 스폰서가 말하는 거야. 변화 저는 낮다 스폰서 일단은 들어봤어. 좀 아닌 것 같아. 이해가 안 돼.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해봐. 해봤는데 잘한대. 그러면 소위 막 사장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맞죠? 그렇게 진행하면 돼. 근데 어때요? 자기가 더 좀 나은 것 같고 자기가 좀 더 마냥 같다고 해가지고 스폰서가 말하면 어때요? 그 말을 안 듣는 거. 그게 변화적인 얘기 높고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예,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공자의 마인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를 갖추고 있어야만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누가 리크루팅할 때 명단 작성을 할 때 최소한 요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사실 바꿔 얘기면. 그래야지 이게 기본이 안 된 사람을 갖다 놓고 사업을 시키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기다 보세요. 여러분 경험에 배우는 자세가 있는지, 나는 성공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있는지, 나는 스폰서의 말을 잘 따르는지, 그 다음에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지.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또 빠져있다면 여러분이 채워나가야 될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공의 그 비결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자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복장. CEO와 아나운서 복장. 어떤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복장이 다 좋으시네요. 예. 우리 사람 잠깐 일어나보세요. 예.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일어나보세요. 멋있다. 앞에 있으니까. 손 내려주고, 자, 내려주고, 자. 아니, 서 있어봐, 왜? 왜? 수줍어요? 왜? 4번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여기서 나는 할 수 있다. 세 번만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갔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다시 하세요. 전방에 구 준비. 구 준비. 구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이분이 분명히 나는 할 수 있다를 지금 마지막에 소리를 크게 질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 크게 못 질렀나요? 수줍어서요? 어떻게 수줍어요? 너무 많아요. 쳐다보니까.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다 파트너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잘 돼요.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또 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험이 사장한테 사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지금 이 사장님은 이분들 사업을 하는데도 지금 이분 사업은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됐어요? 며칠 됐어요? 진짜? 그럼 이분이 몇 번 봤어요? 세 번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잘 얼굴 기억 못하죠. 사장님 성공을 빨리 오는 방법 중 하나가 이분한테 인사를 잘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예,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희중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예? 아셨죠? 센터 올 때마다 모든 분한테 사장님이 인사하고 다니세요. 왜? 막내잖아요, 지금. 네. 막내가 잘해야죠. 근데 왜 인사를 안 해요? 선배들한테. 예. 그게 잘못했죠. 그러니까 인사부터 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장님이 많은 분한테 오자마자, 예, 안녕하세요. 김희준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 가정에서 막 인사를 따서 보면 이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젊은 친구가 좀 싹싹하니 좀 싸가지가 있네. 예. 어? 좀 예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럼 만약 이분이 잘 몰라도, 아, 사장님,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도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이분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분이 어떨까요? 이 사장님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만 타는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좀 박력이 있어야 돼. 그게 이게 목소리가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도와주질 않아. 왜 안 도와줄까요? 싸가지가 없어. 아니, 그 인사에 대한 얘기고,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기어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도와줘. 힘이 없어서? 아, 그냥 에너지 빨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아, 저 사람 보니까 성공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 에너지가. 그게 사람이 당당하게, 안녕하십니까? 뭐, 김희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아, 저 사람 막 전문 친구가 막 열정과 패기가 씩씩하네? 아, 저 친구 뭐라 해도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들어,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랬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할 때하고 두 번에 이렇게 나눴을 때 할 때 어때요? 아, 뭐 하겠다, 막 이런 느낌 났죠? 네. 이런 에너지를 받는다고, 이분들이. 그럼 어때요? 사장님한테? 형제라인인데, 이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야 나도 도와주고 싶다고. 왜? 나도 투자하는 거야. 왜 투자하는 거야? 내가 형제라인인데 이분이 사업하다가 그만두면 어차피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내가 형제라인인데 잘해가지고 성공하면 어때요? 성공하면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도움이 돼요. 이분이 나한테. 맞죠? 그리고 또 뭐가 도움이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젊은 사업자를 리퀴드에 왔어요. 그럼 어때요? 그때 도움을 받았죠? 네. 고맙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이 아, 사장님 김윤사님 잘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 직장이 뭐예요? 판매 쪽에 관련된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사장님 이렇게 경험 있으니까 사업도 잘하시니까 좀 미팅 내면서요. 내가 또 판매에 대한 경험을 딱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젊은 분이 딱 리퀴드 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때요? 사장님이 여기 도움 줬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사장님이 도움을 줬죠. 이분한테. 그랬죠? 리퀴드가 도움을 줬죠. 이분이 그러면 사장님은 앞으로 더 천재 안 쳤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룹원 안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찾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왜? 근데 필요해야 찾죠. 불필요해 찾겠어요? 맞죠? 네. 여러분이 스폰서한테도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스폰서가 내가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세요. 어떤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스폰서가 누굴 찾아요? 나를 찾아. 왜? 나를 찾으면 편하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해요? 불편한 걸 좋아해요? 편한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스폰서가 나를 찾게끔 편하게 만드는 편한 존재를 만들면 스폰서 나를 찾게 되죠. 근데 내가 없어. 그럼 어때요? 스폰서는 엄청나게 불편해야 한다고. 왜? 내가 그 전에 이 스폰서한테 편하게 해줬던 것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스폰서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나한테만 오는 거야.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가 내가 필요한 존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른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 있다 하면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이 스폰서의 에너지는 그 성공한 스폰서의 에너지를 받겠죠, 이분이.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성공할 운이 많은 거예요. 이게 성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사장님 그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니에요. 자, 복장 얘기 때문에. 자, 복장 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네. 어디가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네. 보니까, 자, 머리는 보니까 딱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귀가 나오게끔 딱 했죠. 이게 필요해요. 귀를 가리면 안 돼. 귀가 나오게끔 깎아요. 근데 잘 단정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넥타이도 잘 맸죠? 네. 붉은색 넥타이를 많이 매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얀 와이셔츠에, 그 다음에 정장. 깔끔해 됐죠? 네. 정장이 비싸다 싸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서라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을 봤죠? 네. 그 다음에 사실 사업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핀 달성이 아직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에이지랑 배지랑 하나 달고 다니면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 배지 하나만 달면 아주 완벽한 그런 복장이에요. 아셨죠? 네. 이분의 스폰서님 누구세요? 그래요? 두 분 다 복장이 좋으시네. 예. 네. 근데 똑같이 복지를 했네요? 핀이 없네요, 둘 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두 분 그렇게 하시면 돼. 사장님 스폰서 누구 여기 계세요? 네. 오케이. 네? 누구예요? 왜 이렇게 수줍어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점심시간 맛있게 하세요? 네, 박수 한번 네. 아니, 내가 사실은 미국 스폰서한테 밥 좀 사주라고 그랬더니 본인도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고, 그게 스폰서 찾았는데 얼굴을 맞추질 않으니까 내가 밥 사주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둘이 먹으라고 거야. 그러니까. 밥 좀 사줘요? 오케이. 네. 아, 이게 훌륭하잖아요. 이 정도면 3개월 됐는데 이 정도 복장 자세요. 아, CEO 아나운서 복장 맞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호칭은 사업의 시작이다, 정체성이다. 호칭 뭐예요? 우리 호칭? 네, 사장님. 예. 아까 김희준이라고 있잖아요, 이름이요. 네. 예, 김 사장, 희준 사장, 제가 좀 나이 많은 스폰서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같아요. 똑같은 사업자, 사장이기 때문에 김희준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존칭, 예. 아, 김희준 사장님, 오늘 이것 좀 해. 이렇게 뭐, 어때? 말이 짧게 가죠? 그러니까, 예. 김희준 사장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나이가 어려도 내가 존칭을 쓰는 것은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인격이에요. 내가 나이 많이 먹고 스폰서를 했고 파트너한테 반말을 막 하는 것이 내 인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고 그 얘기 있죠? 그러니까 내 나이 어린 파트너한테 내가 정중하게 존댓말 써주고 호칭을 제대로 써주면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스폰서는 나이도 많고 이렇게 사업도 오래 해서 성공하시는데도 젊은 나한테 이렇게 공부가 되니까 이분 정말로 내가 존경해서 따라야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예, 그런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어르신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하지마 원칙, 종교 정치, 금전거래, 이성 문제. 예, 제가 아까 문제가 생길 때 금전거래, 이성 문제 두 가지 때문에 내 조직 망가진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도 내가 이거 문제가 돼서 나는 온전해요 아직까지. 근데 나하고 같이 사업을 구는데 파트너한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여기에 젊으신 분들 미혼자들 있잖아요. 서로 절대로 사랑을 나누면 안 돼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요. 아셨죠? 예? 정신적인 사랑만 나누시라고. 다른 건 형제라는 사랑에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문제가 반드시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되고 정치 종교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묻지마 원칙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핀, 그룹, 수입, 사적인데요. 예, 사장님 지금 얼마나 벌어요? 사장님 핀이 뭐예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 그리고 와가지고 스폰서하고 상담하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 시댁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요. 여기 비즈니스 현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 집에 가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스폰서 이야기 들어주고 한계가 있어요. 스폰서도 또 그거 뭐, 이 사람 또 막 들어준다고 너무 들어준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정도의 선이 있는 것이지, 아, 그래, 이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마음 좀 유려하지 않고, 막, 그러면 하루 종일 시어머니 이야기 들었다가, 남편 얘기 들었다가, 근데 이분이 사업을 같아요? 아니에요. 한두 번 들어주겠죠? 사장님,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사업적으로만 도움을 드릴게요. 저하고는 비즈니스적인 대화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잘라야 돼요. 아셨죠? 네. 우리가 또 이 사람 또 위한다고 하는데 그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망쳐지는 거고, 나도 또 멘탈이 붕괴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나한테만 하겠어요? 다른 형제한테 또 오죠? 이야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분들은. 아셨죠? 그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걸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신고해야 돼요. 똑똑하시네. 신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 스폰서한테 조용히 신고하세요. 그분이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조직의 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분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아셨죠? 예.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제거 안 하면 다 죽어요. 그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성공의 크루즈 타고 있는데 누군가 바닥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좀 괜찮아. 뭐 설마 죽겠어? 강철술 같아요.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로 강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철저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감정상해.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조용히 말씀하시면 그분이 다 알아서 확인해가지고 일치를 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후원과 상담. 이거 뭐냐면 1대 스폰서 상담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내 파트너가 1대가 있어요. 근데 또 2대가 있어요. 근데 이분하고 나하고 좀 안 맞아. 성향이 여러 가지 안 맞아. 스타일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가 이분이 있는데 이 2대가 나를 잘 따르고 좀 맞아. 나하고 코드가.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1대 이분보다는 이분하고 사업을 더 해가지고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둘이 더 잘 통해. 원래부터 통하는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을 갖다가 어때요? 네, 옆에 사이드로 놓고 내가 이렇게만 해가지고 모든 비즈니스 이거 다 소통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시스템이 안 나오는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분은 스폰서 중에 스폰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컴퓨터상의 스폰서, 하나는 뭐예요? 비즈니스 스폰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보 전달만 해준 분은 컴퓨터의 스폰서예요. 이분이 시스템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스폰서, 비즈니스 스폰서라고 착각해가지고 집에 있는 파트너한테 스폰서한테 계속 물어보면 상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스폰서가 시스템이 안 나온다. 그럼 그만 들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듣는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말을 들어야 되냐? 이 사람이 내 1대 스폰서에 안 나와요. 근데 2대 스폰서가 지금 시스템이 나오고 있어. 사업 잘하고 있으면 2대 스폰서한테 비즈니스 스폰서를 의뢰해야 돼. 만약에 이분 집에서 안 나오면 바로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사장님 집에서 안 나오니까 스폰서하고 나하고 이야기해서 비즈니스 스폰서 이렇게 해서 좀 후원을 받고 싶다 이야기해가지고 집에 있는 이분한테도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딱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집에 있는 이분이 자기 같대요. 내가 스폰서 행세를 해야 되는데 내 스폰서가 여기까지 또 스폰서 행세를 하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후원도 안 하면서 또 자기가 또 그 위치를 찾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야. 이게 있다고요.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스폰서 이야기 잘 앞에 사장님 집에 계시고 잠깐 계시더라도 내가 이분 정말 후원해가지고 여기 조직가 500명 만들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사장님 돈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까요? 아셨죠?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눠서 이분이 자꾸 이분한테 옆에서 이상한 소리 안 들어가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즈니스 스폰서한테 이야기 듣는데 집에 있는 그 컴퓨터 스폰서한테 이야기 듣고 흔들려. 그럴 때 어떻게 원해야 되냐? 사장님 이렇게 해서 앉혀놓고 여기가 집에 있는 스폰서야, 그 파트너야. 사장님 이래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직 이렇게 후원하고 했는데 사장님 이렇게 좋겠습니까? 오케이. 알아서 뭐 세 명 모여가지고 합의가 됐잖아요. 그 합의가 딱 됐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스폰서가 어떻게 되냐? 사장님 지금부터 사업적인 모든 부분 나하고만 밑에 가세요. 이 사장님하고는 만나면 그냥 좋은 관계로 밥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마세요. 비즈니스 진행은 저하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후원을 당장에 끊어야 돼요. 그거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지키는데 이분이 안 지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후원을 막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분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이분한테 이야기해요. 사장님 저한테 비즈니스 스폰서를 받고 싶으면 이분하고 절대 소통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통하시면 제가 더 이상 후원 못합니다.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인 노선을 정확히 정해야 돼. 이분하고 많이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분 집에 있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이분이. 근데 감나라 폭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만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셨죠? 네, 그 얘기야. 예. 좀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제가. 박병희 선생님이라서. 그 다음에 형제라인 비즈니스. 형제라인 있잖아요. 형제라인인데 어때요? 티어만 하면 돼요. 김윤사님이라고 이렇게 뭐 마케팅 쪽에 일하시다 왔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보니까 그분한테 노하우를 좀 배우세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마이스터를 칭찬, 격려 요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위 그 스폰서 티어해서 이제 이제 미팅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랑끼리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그 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끼리 또 몰려다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형제랑끼리는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뭘 해도 스폰서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일반적으로 타네트워크에서는요. 만약에 여기 앞에 분들이 다 프론트라인에 나가면은 이분 나이는 이렇게 있다 보면 이분들하고 절대로 연락처 주고받기 못하게 해요. 절대로.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사업에 노하우가 있으면 이분 그룹에서만 그 노하우를 공유했기로 해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만 공유했기로 해요. 이게 공유 안 해줘요. 절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해요. 일반 네트워크.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어떤 면은 좋은데 어떤 면은 너무나 오버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예, 시간 좀 걸려요. 그게. 예. 그 다음에 뉴킨 사업이 어때요? 빅키스라고 알고 있나요? 네. 예, 대가집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끝날 때가 다 됐죠, 이제? 계속 하세요. 네, 대가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1년 후에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내가 원하는 성과를 지금처럼 하면 낼 수 있겠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행동 목표 설정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언제까지 내가 이 목표가 되겠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얼마나 벌겠다. 목표 설정하죠.
그 목표는 일반 목표예요. 행동에 대한 목표는 그럼 내가 EP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몇 명을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전달됐어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표하고 행동 목표가 뭔지 알겠죠? 네. 예, 행동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목표를 적는 것까지는 잘해요. 우리 사업자들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거에 대한 목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얼마를 포인트를 해서 매출을 해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서 갈바닉, 누미스파, 뭐 180도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누구를 또 AR을 아까 거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어때요? 건바이 건으로 그걸 갖다가 진행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면서 그걸 여러분의 스폰서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죠? 네, 오케이. 그래서 누수견 사업은 결국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거의 네트워크를 그룹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확장하는 일이라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상 플랜을 여러분이 들여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보상 플랜 보니까 쉐어, 빌드, 리드 이거 뭔지 알죠? 네. 이거 다 알죠? 근데 비율이 이거 1대 4대 95 법칙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00만원, 300만원 벌고 싶어. 그러면 여기 할 필요 없어, 여기 안 오고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맞죠? 네. 그 가능하죠? 네. 나홀로 사업자에서 200만원 매출 이렇게 쉽죠? 요즘 뭐 많이 하면 뭐 400만, 500만원도 벌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예,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400만, 500만원을 나홀로 대접에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홀로 대접에서는 내가 포인트를 적당히 한 150만원, 200만원 벌고 나머지 200만원, 300만원 돈은 여기에서 벌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네. 만약에 500만원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1000만원, 2000만원은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 빌드 플러스만 가지고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스폰서에 만약 1000만원 정도 번다면 대부분 이 빌드 플러스에 나오는 것은 거의 50만원, 100만원 밖에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비율을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럼 1000만원 중에서 거의 다 어때요? 900만원 여기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네. 이력을 보면 9,500이 여기서 나오고 500이 여기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력을 보는 사람이 여기서 500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100만 밖에 안 나온다고 그분도. 여기서 9,700, 1억, 9,700만 여기서 나온다고 쉽게 얘기해서. 큰 돈으로 가니까 딱 분류가 되죠. 네. 작은 돈은 분류가 안 돼요. 좀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여기에 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거 뭐예요? 내가 사업자 되고 나가서 사업자 돼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그룹을 만든 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2, 300만 벌고 싶으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나 1000만원, 2000만원 벌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해야만이 돈을 벌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를 계속 하면서 돈을 왜 1000만원 못 버냐고, 2000만원 언제 버냐고 하면은 본인이 지금 사업을 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냥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나와 같은 사업체를 만드는 거다. 그럼 그룹은 누가 만드냐? 그럼 니네가 만들어요. 그럼 니네가 뭐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내가 사업을 전달했을 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자, 주민사 사업 봅시다. 내가 손을 내밀었잖아, 이렇게. 자, 손 줘봐요, 손 줘봐. 자, 내밀었어.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분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네. 야, 손 힘 빼. 힘 뺐어요? 힘 뺐는데 내가 어때요? 잡고 있죠? 우리가 손이 놓아지 안 놓았어요. 근데 이분이 손을 지금 힘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꽉 못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놓으면 어때요? 바로 놓아져요.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책임감이야.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전달했으면 이 내 파트너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올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손을 안 놓으면 계속 갈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분을 리크루팅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분을 리크루팅 해야 되냐가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한 명 리크루팅 해가지고 내 핀 맞춰가지고 내가 그냥 돈을 벌기 하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이분 삶이 이렇고 정말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니즈가 있고 성공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있어. 근데 지금까지 삶의 도구, 성공의 도구를 만나지 못했네. 근데 이 뉴스미디어 통해서 정말로 큰 성공의 도구를 이뤄내면 이 사람 인생이 확실히 바뀌겠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훌륭한 사업의 길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마음.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하면 어때요, 내가? 리크루팅 하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분을 위한 거예요? 이분을 위한 거예요. 이분을 위한 걸로 내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분이 어때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나를 위한 대화를 하면 이분이 움직이잖아요. 왜 내가 네 밑에 들어가서 네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 벌게 해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 네트워크는 나하고 같이 하는 조직의 성장에서 이분들이 어때요? 예,
성장해야 내가 돈을 버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가정갓집 사장님 어떤 얘기죠? 내가 EBA 되는 것이 이 사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내가 EBA가 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EBA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가 당신의 성공의 크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사업자가 많으면 뭘 거예요? 근데 여기 어때요? 직급자들이 많으면 어때요? 그만큼 조직이 많이 커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스폰서들을 보면 어때요? 나 혼자만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팀 있고 그룹 있잖아요. 근데 거기 어때요? 뭐 EVP도 있고 SVP도 있고 SBA도 있고 뭐 B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다 보세요. BA나 SBA나 그런 분 어때요? 그래도 사업자가 있잖아요. 몇 명이 그래도.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분이 힘들고 어려운 게 왔을 때 그걸 현명하게 내가 대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경험치가 결국은 내가 훗날에 파트너의 성공을 돕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나한테 성장의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여러분이 어디 가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성공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 안 해줄 수 없대요. 그냥 100만 장 팀에 되고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이 사업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왔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도중에 저도 어때요? 약간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보면 다 있어요. 사연 없는 집이 있어요? 다 있죠. 다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잘 극복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거잖아요. 뉴스케 비즈니스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 전에 뉴스키를 만나지 않았으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착각에 빠져있고 뉴스키를 만나가지고 내가 우여곡절이 생긴 걸로 어때요?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차피 인생을 하는 게 뉴스키를 만나기 전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뉴스키 만나면서 그런 또 새로운 좀 유형과 고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넘겨서 가야만이 내 인생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니들은 뭐냐 이제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건 다 아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자 해가지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뭐냐 읽어보세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검증된 사업의 성공 노하우. 네, 그래서 뭐라고요? 성공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시스템에 참석해야 돼요. 시스템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렇게. 이것도 시스템 있죠. 근데 여기서 그룹의 팀의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개인의 시스템이 더 중요해요. 뭐냐 개인의 시스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이런데 어때 참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시스템 뭐가 있어요? 석세스 노드맵 짜는 거, 바인더로 내가 이렇게 내 행동 목표 적는 거, 테이크오버 실천하는 거, 고객 관리, 내 고객 관리 내가 해야 되죠? 여러분 스폰서가 뭐 해주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카운셀 1대1로 스폰서 받는 거. 여러분이 스폰서하고 해야 될 분이 있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될 분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똑같은 스폰서와 똑같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우고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과가 나오고 어떤 분은 성과가 안 나와요. 그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이 개인의 시스템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져요. 대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일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뭔가 노력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시스템을 이렇게 배워야 돼, 먼저. 그러니까 이거 그룹 미팅에 나오면 그룹 미팅 어떻게 지금 진행하지? 강사는 누굴 쳐야지? 김동원 사장이 왜 초대했지? 강의 들어보니까 진짜 잘하네. 이게 초대생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네. 그래서 김고사 초대했구나. 김고사 어떻게 초대했지? 그러면 저분이 나하고 친분이 없으면 내가 여기 와면 안 와요. 안 오죠. 왜 와요, 제가? 그러니까 어때요? 니네가 돼갖고 강사를 초대하면 니들하고 관계심을 맺어야 되겠네. 이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것까지 생각 못했죠, 지금. 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걸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어때요? 배우고서 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가 더 가르치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이제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제 시스템을 성장시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스템에 우리가 참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레버리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어때요?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한 명한테 해봐요. 뭐, 1시간씩 뭐 한다고 이게 몇 명이에요? 한 30시간, 50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시간이 나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집체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 모아놓고, 한 명의 강사에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간을 내버리지 하는 거예요. 내가 1대1 똑같은 얘기를 하려면 어때요? 30분, 50분한테 하려면 30, 50시간이 걸리는 거 갖다가, 한 장소에 모아놨고요? 딱 이야기하면 어때요? 30시간, 50시간 할 거니까 1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시간에 내버려지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로 내버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똑같은 일을 갖다가 내가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면 시간을 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그전에 나 혼자서 한정된 시간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탱크화는 다 알죠? 잘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누수겐 사업은 결국 뭐 소비자 제품 체험에서 30명 정도 매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자, 사업설명이나 초대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한 6명 정도 나와 같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6명 찾는 거예요. 더 찾아도 돼요. 꼭 6명 찾는 얘기 아니에요. 더 찾아도 되고, 최소한 6명 정도 찾으면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제품을 잘 보여줘야 되겠죠? 사업을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 모든 것을, 제품과 사업을 잘 보여주고 배운 것을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다 여기 이제 시스템 안에 여러분의 스폰서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주식회 사업 뭐예요? 내가 리더가 되는데요.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리더를 발굴하고 리더를 양성하는 게 바로 우리 사업이다. 여러분 다 리더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어떤 리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리더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뭐예요?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네. 이게 사람이 먼저 돼야지 사람이 안 돼가지고 성공하면 큰일 나요. 여러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말 성품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더 깎이고 다듬어지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세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나의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정말 좋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품만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뭐냐, 이 비즈니스 쪽에서 성품을 도와야 된다고요. 성품만 좋은 사람이 있어 항상 보면. 난 그 리더들이 부러워요. 네. 나도 그 정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일을 별로 안 하는데도 막 조직이 커져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성공을 실제로 돕는 리더가 돼야만이 이게 내 조직 활성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리더가 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언행일치가 되는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큰 조직을 내가 이끌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을 더 키우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사업자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점점점 더 넓게, 깊게, 네, 그렇게 만드신다면 여러분이 그 원하는 만큼의 그룹을 만들 것이다. 이게 보시면 되고,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 예, 결국 뭐냐?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결국은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리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이 그룹에서 다른 분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으면 리더가 맞는 거고, 만약에 있거나 마나한 존재면 안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만약에 피해를 준다면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바로 뭐냐?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성공한 디자인이 돼 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는 모든 강의 내용의 맨 마지막에 이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 내용 중에서 나폴레옹도 이야기했고요. 지그지그로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에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게끔 도와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맞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때요? 그분이 그걸 얻게끔 도와주는 거야.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사명성의 훌륭한 사업의 기회와 혁신적인 제품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분이 원하는 거, 이분이 이익과 혜택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전달해주고 도움을 주라는 거야. 그걸로. 그렇죠? 왜 제가 앞전에서 이 누스킨 비즈니스 삶의 도구고 성공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성공을 도와주는 도구가 누스킨이 된 거고, 이 누스킨을 내가 전달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피부에 고민이가 여드름이 있으면 어때? 여드름을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걸로 내가 이분을 다른 제품들을 쓰게끔 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분을 갖다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 이분이 사업의 길 중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하고 인생을 바뀌고 훌륭한 사업의 길을 통해서 이분을 진정 도와줘야 돼. 그렇게 내가 혁신적인 제품과 훌륭한 사업의 길 중에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분들과 소통하시면 어떤 마음으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분의 성공을 돕는 진실된 마음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관계 비즈니스인데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국은 소통하는 비즈니스예요. 맞죠? 근데 소통을 할 때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소통을 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진심 어린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나? 내가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점점점 나를 만나면서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이분은 나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면서 평생의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가 됐건 사업자가 됐건 간에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성공자의 길로 가는 것이고, 정말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또한 내가 단지 뉴스킨 통해서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의 들어서 고맙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전달을 쌓은 대충 다 전달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라는 말씀을 감사합니다.